예, 안녕하세요. 예, 오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그 작물을 작물답게 잘 키우기 위한 작물의 기초, 그 생육 조절에 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생육 조절 하시면 많은 분들이 그 조금은 생소하게 들리고 좀 어려운 개념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요. 사실은 뭐 별게 아니죠. 여러분들이 흔히 농사를 지으시면서 열매를 수확하고 뭐 잎을 따시고 뭐 뿌리를 캐시든 보다 농사를 더 잘 짓기 위해 행해지는 모든 그 농작업이 생육조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뭐 여러분들이 다 흔히 아시는 뭐 고추 방아다리 아래 겨순을 따신다든지 뭐 콩의 웃자람을 방지하기 위해서 순지르기를 한다든지 뭐 이런 작업들이 모두 생육조절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저 역시 그 농사 정보를 얻기 위해서 그 유튜브를 많이 봅니다. 근데 유튜브를 보다 보면 근데 많은 워낙 다양한 그 정보들이 많이 나오죠. 이따가 다루게 될 토마토만 보더라도 토마토 생육 조절 관련해서 뭐 어떤 분들은 순을 이렇게 치시고 잎을 따시고 어떤 분들은 잎을 따지 말아야 하고 참 많은 그 다양한 의견들이 나옵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사실 그 모두 맞는 얘기입니다. 모두 이제 각자 그 재배자의 상황에 맞게 재배자의 그 현장 그 실정에 맞게 그 적용된 방식이기 때문에 사실 농사에는 뭐 정답은 없습니다. 농사에는 정답은 없습니다만 그래도 그 어떤 작물의 기초적인 기본적인 원리를 모른 채 이런 방식들을 여러분들의 현장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조금 첫 시간 뭐 지루하지만 이렇게 제가 그림과 함께 좀 생육 조절에 관한 기본적인 좀 원리를 설명을 드리고 본격적으로 현장에서의 어떤 설명으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같은 뭐 시대 참 그 아날로그 방식으로 참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 이해를 듣기 위해서 한번 이렇게 못 그리는 그림이나 한번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나름대로 여러분들 흔히 그 재배하시는 그 토마토를 그린 건데요. 뭐 열매도 검고 참 문제가 있죠. 아무튼 그 그림이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 밭에서 재배 중인 토마토를 한번 상상해 보시면서 조금은 지루할지 모르겠지만 처음이니만큼 좀 강의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먼저 그 작물의 그 생육 조절에 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요. 무엇보다도 그 식물의 기초생리를 좀 간단히 살펴봐야 하는데요. 당연한 얘기지만 여기 있는 토마토를 비롯해서 이제 모든 생명체, 그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죠? 에너지입니다, 에너지, 힘이 필요합니다. 그 사람의 경우에는 이런 그 힘을 얻고자, 뭘 하죠? 밥을 먹죠. 사자는 고기를 먹고, 소는 풀을 먹어야 합니다. 그럼 이런 뭐 식물은 무엇을 먹고 살까? 어떤 분들은 비료라고 말씀합니다. 비료, 양분이죠. 다 같은 말이죠. 자, 물론 이제 비료라는 무기 양분도 작물을 더욱더 잘 살게 하는 요인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이거 직접적인 에너지의 원천은 아니고요. 자, 그럼 식물이 먹고 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자, 좀 파란색이라 좀 그렇지만, 자, 빨간색. 자, 태양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광합성입니다. 초등학교 교과서에도 나와 있는 이야기지만 이런 태양 에너지를 이용해 주로 땅에서 흡수하는 물과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를 통해서 잎에서 어떤 에너지의 원천인 포도당 일종의 탄수화물을 만들어내는 작업이죠. 이런 것들을 광합성이라고 하는데 쉽게 말해서 그 식물은 햇빛을 이 공기와 물에 말아 스스로 포도당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인간을 비롯해 이런 지구상의 모든 동물들은 이런 위대한 식물이 만들어낸 포도당을 먹고 사는 거죠. 이렇게 그 지구상에서 가장 위대하고 무궁무진한 에너지의 근원인 태양 에너지를 활용해 스스로 에너지를 생산해내는 식물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생명체를 생각입니다. 이러한 식물과 더불어 살아가는 농업이야말로 굳이 뭐 농자 천하지 대본이라는 표현을 안 써도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직업이다라고 저는 강력하게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너무 좀 거창하게 나갔죠. 오늘은 일단 작물의 그 생육 조절 시간이니까 설명드린 이런 광합성을 통해서 주로 잎에 있는 엽록체에서 만들어진 포도당을 잎에 저장시키거나 뭐 줄기에 저장시키거나 열매를 저장시키거나 뭐 뿌리에 저장을 시켜서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수확을 하는 게 농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뭐 이래서 오늘 이야기하는 생육 조절을 비롯해서 뭐 온도, 뭐 양분 관리, 뭐 토양 관리, 수분 관리 등등 뭐 이런 많은 농업 기술이라는 게 어찌 보면 이러한 광합성을 더욱더
자라게 하는데 보탬이 되는 모든 과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심은 토마토. 자, 이제부터 쉽습니다. 자, 이제 토마토를 심었으니 뭐 특별하게 장애 요인이 없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광합성을 통해서 에너지, 힘을 얻고 호흡을 통해서 이것을 소모해가면서 쭉쭉 생장을 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그 토마토는 줄기 조직이 다른 식물에 비해서 아주 연하죠. 뭐 키워본 분들은 다 아시죠. 그냥 근데 밭에 심은 채로 그대로 두면 뭐 자기 혼자 서지 못하고 지 맘대로 사방팔방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뭐 땅으로 기고 난리가 납니다. 그러다 보면 잎도 서로 겹치게 되고 물론 텃밭에서는 그냥 땅에서 열리는 토마토를 그대로 먹어도 상관은 없겠지만 이거야말로 뭐 채집이죠. 뭐 상당히 뭐 비효율적인 얘기죠. 앞서 말씀드린 뭐 이런 무궁무진한 태양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필요한 생육 조절이 유인 작업입니다. 유인입니다. 이렇게 줄기나 덩굴을 적절한 방향으로 유인하는 건데 토마토는 상대적으로 특히 더 빛을 많이 받아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줄로 한번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줄로 유인하기도 하고 뭐 장대로 유인하기도 하고 뭐 다양한 방법으로 최대한 직립을 시켜서 태양 에너지를 보다 쉽고 유용하게 하는 방향으로 하는 작업입니다. 뭐 이렇게 줄기나 덩굴을 적절한 방향으로 유인해서요, 잎이 겹치는 것을 막아서 햇빛을 잘 받게 하는 것도 유인이지만, 농업에서, 흔히 농업이죠. 그래서 주로 밀식을 가능하게 하는 뭐 작업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어찌 토마토를 유인을 해서 한창 막 잘 크고 있는데, 여러분들 잘 아시는 잎에서 뭐가 나오죠? 자, 본엽에서 나오는 우후죽순, 겨순이 나옵니다. 겨순. 자, 흔히 어떤 분들은 뭐 젖순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이런 모든 식물은 일반적으로 그 두 가지의 생육이 곁가지보다 우세한 뭐 정부 우세성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 성질을 가지는데 토마토는 상대적으로 겨순 세력이 좀 세죠. 그래서 키워본들은 아시겠지만 뭐 뒤만 돌아서 우후죽순, 겨순이 막 자라 있고 뭐 겨순만 잘 쳐도 토마토 농사는 끝이라고 할 정도로 토마토 재배에서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겨순을 그냥 두면 거의 뭐 주가지랑 격가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막 자라는데요. 물론 품종에 따라서는 좀 다르지만 그 생장이 어느 순간 멈추는 유한 생장형, 흔히 가공 토마토 뭐 이런 경우에는 겨순을 그냥 방치해서 한 번에 열매를 왕창 뭐 수확하는 분도 있습니다. 뭐 재배자에 따라서 일부 겨순을 살려서 뭐 수확량을 높이는 분도 계신데요. 근데 일반적으로 그 주변에서 흔히 접하는 뭐 방울토마토라든지 뭐 이런 무한생장 토마토는 오래오래 지속적으로 수확을 하려면 앞서 설명드린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물론 겨순에서 나오는 잎으로도 에너지는 어느 정도 생성되긴 하겠지만 상대적으로는 그 주가지보다는 좀 비효율적이죠. 그래서 이런 에너지 생성의 효율적 측면을 고려해서 격가지를 제거해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거 다들 아시는 뭐 여러분 전문용어로 써서 저가라고도 하는데 흔히 겨순치기, 겨순지르기 뭐 이런 용어로 뭐 사용을 합니다. 자, 그리고 좀 더 토마토를 쭉쭉 키워보겠습니다. 뭐 겨순을 제거해주면서 쭉쭉 성장하면서 꽃도 피고 뭐 열매, 뭐 검은 열매 좀 이상하죠. 열매도 열리는데 특히 뭐 토마토, 이게 고추 같은 뭐 이런 가지과 식물은 잎과 줄기가 생장하면서 꽃도 피고 열매가 동시에 열리는 다시 말해서 영양 생장과 생식 생장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작물입니다. 이것을 그대로 두면 뭐 무한히 생장하는 품종의 경우에선 뭐 온도, 양분 뭐 이런 광합성을 위한 환경 조건이 적합하다고 가정하면 대략 한 10m 이상 쭉쭉 자랄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럼 이걸 뭐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뭐 수확해야 되나? 아쉽게도 우리나라 기후의 경우 특히나 비닐하우스 뭐 이런 온실 같은 환경이 아닌 일반 노지 재배의 경우에는 무엇보다도 온도 이런 조건이 토마토를 사다리 타고 먹을 정도로 자라게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노지의 경우에선 보통 5월 초순에 정식하면 어느 정도 9월 정도 10월까지 비교적 수확을 할 수 있지만 앞서 설명드린 잎에서 생성한 에너지의 원천인 탄수화물을 보다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날이 추워서 쓸데없이 열미는 열매를 일찌감치 억제시키는 어떤 작업으로 쉽게 말하면 탄수화물을 이미 착화된 열매를 이동을 시켜서 얘네들의 발육과 품질을 높이는 흔히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적심, 순지리기 작업을 실시를 합니다. 순지리기. 뭐 순지리기는 뭐 말 그대로 줄기 끝에 생장점을 한 방에 날리는 작업이죠. 보통 토마토의 경우 뭐 최종 열매 수확 전 50일 전 이런 적심 작업이 이루어지는데요. 이건 뭐 농가에 따라서 뭐 조금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뭐 모든 농업 기술이 그러하듯이
시장성이나 실제 여러분들이 주로 이용하시는 시즌에 맞게 적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경운기 소리가 한창 막 지나갑니다. 네. 자, 뭐 이러한 그 적심 기술은 앞서 말씀드린 어떤 순지르기랑 약간 반대 개념으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토마토처럼 이미 착과시킨 열매의 품질을 뭐 높이는 쪽으로 활용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 두 가지 순지르기를 통해서 오히려 그 어미순을 적심해서 아들순을 키운다든지, 뭐 수박, 참외 같은 경우에 그렇죠. 아니면 그 콩을 적심해서 뭐 가지수를 늘려서, 뭐 다음 시간에 이제 콩을 할 거지만 뭐 다수확을 깨하는 뭐 이런 상황에 따라서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분들이 가장 혼동스러워하는 저격 작업에 대한 얘기를 간단히 해볼까 합니다. 뭐 말 그대로 잎을 자르는 작업입니다. 잎을 자르는 작업인데요. 가장 논란이 되는 게, 계속 말씀드린 뭐 에너지 생성의 원천인 광합성이 주로 잎에서 이루어지는데 왜 잎을 잘라야 합니까? 물론 모든 경우에 잎을 자르진 않습니다. 보통 오이라든지 뭐 딸기 같은 작물에서 에너지 생성이 별로 도움이 안 되는 이런 아래 주로 노화된 잎을 제거해서 수광, 빛받음과 뭐 통풍을 좁게 해서 병해충을 예방하고 뭐 수량과 품질을 좋게 하기 위해서 이런 잎따기 저격 작업을 실시합니다만, 토마토의 경우에도 물론 그 지나치게 과본무하거나 뭐 통풍이 불량해서 뭐 열매가 열림이 뭐 비대가 불량한 경우, 뭐 일부 겹치는 부분이 좀 있어서 그런 경우 양분이 어느 정도 받쳐준다는 전제하에 잎에서 생성된 당이 직접적인 열매로 이동하는데 상대적으로 효율성이 떨어지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열매와 열매 사이 잎이 세 개의 잎이 열리는데 주로 이 아래 위 이런 옆을 제외하고 가운데 잎을 주로 뭐 저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근데 이런 과정은 뭐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느 정도 전반적인 이런 생육 관리가 잘 된 조건에서 가능한 이야기고, 여러분들처럼 뭐 텃밭 조건이나 해서 무작정 실시하다 보면 그 전체적인 생육면에서 봤을 때 조금은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영상을 보니까 뭐 이런 저격과 관련해서 같은 조건에서 한쪽은 저격하고 한쪽은 저격 안 하고 뭐 서로를 비교해서 뭐 이런 뭐 영상도 있는데, 사실 뭐 이건 어디까지나 그 농장 그 조건에서 통용되는 비교이기 때문에 여기서 어떤 방식이 옳게 나온들 여러분들 모두 뭐 농장 환경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조금은 무리가 있다라는 말씀을 다시금 강조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 다들 아시는 뭐 적과 작업이 남았습니다. 적과. 뭐 일반적으로 과수 재배에서 많이 실행하는 작업입니다. 뭐 토마토의 경우엔 꽃피는 화방당 적정한 착과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좀 비정상적이거나 뭐 벌레가 먹어서 좀 잘못됐거나 뭐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주로 꽃망울 시기나 아니면 이 좀 열매가 작을 때 이걸 따줘서 수량 및 품질의 안정화를 꾀하는 작업이죠. 하지만 이거 역시 그 전문 농가에서 말하는 대로 뭐 화방당 몇 개를 달아야 하느니 뭐 이런 방식을 무조건 똑같이 적용시키기보다는 전체적인 여러분들 농장의 이런 생육 조절 측면을 잘 생각해서 각자의 여건에 맞게 작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도 뭐 뻔한 얘기를 참 길게 했습니다. 뭐 오늘 이렇게 뭐 작물을 작물답게 키우는 잘 키우는 의미로 이 토마토를 중심으로 작물의 생육 조절 이야기를 간단히 했습니다. 좀 지루했죠. 뭐 계속 반복해서 강조하는 말이지만 이러한 뭐 적심, 결순치기, 저격 이런 많은 작업들이 농사의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 광합성이 시작하는 이런 기본적인 작물의 생리를 잘 이해해서 여러분들 상황에 맞게, 환경에 맞게 잘 적용해서 여러분들 농사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끝으로 오늘 나온 이야기들을 한 번씩 정리하는 차원에서 제가 직접 재배하는 방울토마토를 보시면서 한 번 더 복습을 하는 것으로 오늘의 영상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처음이라 상당히 어색한데, 자, 그럼 토마토 밭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예, 지금 이곳은 뭐 제가 직접 재배하고 있는 고추하우스입니다. 고추하우스 옆에 이렇게 뭐 집에서 자가 소비, 뭐 이웃과 함께 뭐 나누기 위해서 방울토마토를 좀 몇 그루 심었습니다. 뭐 아무데나 뭐 전문적으로 이렇게 재배 관리를 하지 않다 보니까 뭐 생육이 엄청 훌륭하진 않습니다만 뭐 그래도 뭐 먹을 거는 충분히 남아돌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아까 그 설명드린 이제 마지막 복습 차원에서 그 생육 관리 직접 한번 토마토를 보면서 설명을 앞서 설명드린 태양 에너지 효율, 광을 많이 받게 하기 위해 제 경우에는 최대한 직립으로 유인했습니다. 그래서 마침 하우스 이제 기둥과 이랑 간격이 일정해서 줄을 연결해서 이런 식으로 집게 유인을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하우스 재배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조건이 안 되시면 그 상황에 맞게 최소 1.8m 정도 이상 되는 말뚝이라든지 파이프 등으로 지주를 세워서 나름대로 방식으로 유인 작업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겨순 제거는 다들 아시죠? 이런 식으로 뭐 줄기 잎 사이에서 우후죽순 나오는 걸 제거해 주는 걸 말합니다. 사실 뭐 제 경우에는 초기에 생육이 썩 좋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을 안 드린 것 같은데 일단 뿌리와 가지는 생육하는 게 어느 정도 비례합니다. 뭐 그래서 겨순을 보이는 대로 작업하지 않고 어느 정도 그대로 두었다가 초기 뿌리 생육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조금 늦게 수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제 경우에는 5월 초순에 정식해서 대략 8월 한 9월 초순 정도까지 수확을 목표로 해서 이렇게 자 얼마 전 위에 생장점을 싹둑 자르는 적심을 실시했습니다. 보통 대략 그 8화방 7화방 아래 정도 7하방 아래에서 잎 2개 정도를 남겨놓고 적심을 실시했고요. 그래서 그 7화방 아래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수를 세보시면 압니다. 한 7화방에서 한 6화방 정도까지 달린 열매들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저는 보시다시피 이렇게 세력을 아주 강하게 키우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특별히 하위엽 노화된 어떤 이런 부분을 제외하고는 뭐 저격 작업을 특별히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제 좀 하다 보니 이게 중간중간 밑에 이런 것도 많이 나오고 아시겠지만 뭐 통풍에는 크게 뭐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뭐 그래서 뭐 일반적으로 방울토마토는 뭐 적과도 잘 실시하지 않지만 특별히 뭐 제 경우에는 상품성을 고려할 것도 없고 그리고 저희들 경우에는 뭐 열리는 대로 아이들이 와서 하나씩 익는 대로 따먹는 방식이기 때문에 굳이 적과 역시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첫 번째 작물을 작물답게 키우기 작물의 생육 조절에 관한 그 토마토를 예를 들어서 간단히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는데요. 절대 간단하지 않았나요? 다시금 강조하는 것은 모든 농사의 정답은 없습니다. 뭐 2배 수확하느니 3배 수확하느니 뭐 그런 얘기보다는 앞서 설명드린 뭐 작물의 기초 생리를 토대로 한 이러한 작물의 생육 조절 이것만 잘 이해하신다면 여러분들 상황에 맞는 뭐 적절한 생육 조절을 통해서 보다 재밌는 농사로 쭉 성장하시길 기원하면서요. 오늘 처음이라서 굉장히 좀 어색합니다. 좋은 의견 많이 부탁드리고 다음번엔 더욱더 재미있는 주제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